네, 바로 어제 우리나라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가 선정한 21세기 최고 팝스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K-팝과 한국 아티스트를 막아섰던 그 천장을 부수고 나갔다, 이런 평가인데요. 우리 대중문화가 가진 영향력과 파워에 대해서 김희재 경인교대 교수님과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난달 29일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죠. 포브스가 네. 한국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갖다 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사실은 기고문인데요. 네네. 문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네. 애쉬맨이 기고를 했는데 네네.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사랑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아,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 또 이 드라마, 또 기술, 그리고 음식과 뷰티에 이르기까지 K everything, 한국의 모든 것에 지금 푹 빠져 있다. 에브리스요? 네, K everything이라고 네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국가 브랜드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그냥 쭉 나가면, 그러니까 6년 뒤죠, 2030년이 되면 이 문화산업에서만 무려 192조 원을 벌어들일 것이다. 192조요? 네, 이게 정말 지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네. 예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한류라든지 뭐 K 컬처가 1990년대 살짝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싱가포르에 갔을 때 네. 그때 일부 네. 주부들이 이 겨울 연가라든지 뭐 가을 동화 보면서 한국 가고 싶다, 이제 그 수준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한류가 엄청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감이 안 되는데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팝송 보고 자랐고, 그다음 네. 조금 더 나이 든 다음에는 홍콩 누아르 영화 보면서 그죠. 야, 멋있다 뭐 그랬었는데. 일본 영화, 일본 네네. 애니메이션 뭐 네네. 이런 거 그렇죠. 만화는 일본 만화 봤던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어쨌든 포브스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네네네. 개발도상국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보드 차트 뭐 이러면은 주로 네네. 그 서구나 유럽의 그 아티스트들이 주로 상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네네. 이곳에서 정말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그냥 무대만 깔아주는 거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이고 한 네.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비틀즈를 능가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유행 가서 연설하고, 막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 때 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네네. 거의 뭐 교황 수준으로 교황.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뭐 네네. 이렇게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힘이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관, 또 어떤 패러다임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BTS가 21세기 최고 팝스타의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와. 저는 사실 실감이 안 돼요. 도대체 파급력이 어떻길래 BTS가 네. 비틀즈에 비교되는 것인가? 비틀즈 하면 팝 역사상 최고 아닙니까? 넘버원? 그렇죠. 그 정도에 상응할 만큼 BTS가 대단한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네네. 제가 이제 동남아를 연구한 학자기도 한데, 네네. 저는 한국에서 유명할 때 사실 동남아에서부터 그 낌새를 느꼈어요. 뭐냐면 제가 가면 BTS의 나라에서 왔다, 저 교수가. 네네. 그래서 제가 좀 프리엄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이돌 그룹이지만 사실 그 청소년들에게는 롤 모델이기도 하고요. 롤 모델이요. 또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그것을 담고 싶은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SNS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NS요. 이전에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은 그냥 무대에서만 노래했던 거지 그들의 일상이 공개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그들이 매일 올리거든요, 자신의 네네. 일상을. 그렇게 되니까 정말 더 친근한 네네. 오빠, 뭐 내지는 뭐 이런 네네. 우리가 담고 싶은 역할 모델을 하기에 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기도 하고 네네. 또는 어떤 종교적으로 이제 방황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아 같은 존재로까지 부상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문화적 영향력은 이전의 비틀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저기 BTS 멤버들이 뭐 네.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네. 자주 그 올리나 보죠? 그렇죠. 그 거의 매일 일상을 올리고요. 네네. 그게 사실은 거의 모든 이제 팝스타들의 어떻게 보면 공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한국의 스타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고 이제 짝퉁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BTS나 한국의 걸그룹을 따라하는 그런 중동이나 또 이 동남아시아의 그룹이 생길 정도로 네네. 새로운 어떤 문화의 패러다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판을 바꿨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네. 딱 들어보니까 네. 우리나라 한국의 아이돌이 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닌데 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네. 차이는 결국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SNS를 통해서 이전에는 문화가 그냥 보고 즐기는 그 수준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생활에 녹아들었다. 그 팬들의 생활에까지 그 그쵸. 스타들의 생활이 녹아들었다. 네, 요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새 젊은 사람들 그거를 스며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자기가 연습하는 장면도 그대로 노출하고 네네. 뭐 불닭볶음면도 먹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먹고 그들이 소비하고 그러는 모든 제품이 네네. 이제는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무대에서 노래만 불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음반만 구매를 했죠. 네네. 그리고 그 계층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다 보니까 네네. 그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네네. 어떤 수출되는 그런 효과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갑자기 네. 그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그러게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네네.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네네. 기업하면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돈을 벌어야 하려면 이제 마케팅이 중요한데 네. 이전처럼 뭐 TV에다 광고하고 이런 마케팅이 아니고 그렇죠.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일단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나라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같으세요? 뭐 동남아, 일단 BTS가 가장 먼저 인기를 끈 곳은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네네. 일단 젊은 층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SNS 사용에 능한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런 소비 시장의 규모를 볼 때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네. SNS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네. 많이 소비하는 것이고 또 문화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이들이 소비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같은 곳이 사실 젊은 층의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네네. 어떤 한류의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들이 늘 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30대 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지만 사실 이 한류를 소비하는 어. 그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그런 네네. 추세예요. 그리고 저는 2017년이 변곡점 같은데요. 2017년. 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아시아와 중동을 넘어서 네네. 그리고 소수의 매니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 이제는 서구에서도 음. 이 한국을 우습게 보지 않고 이들을 정말 서구 스타 못지않은 그런 신비감을 가지고 네네. 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인 것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한테는 기회였던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넷플릭스 CEO가 그런 말 했거든요. 네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수면 시간이다. 수면 시간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잠을 줄여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도록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네네. 갑자기 여유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격리되고 집에 있을 때 다들 네. 한국 콘텐츠만 본 겁니다. 콘텐츠를 한국 걸 본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드라마가 중독성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보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이 한국 문화 콘텐츠가 갖는 영향력이 네. 거의 점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네. 정리해 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문화 선진국이 된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걸 보면 이제 문화 선진국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따라하니까 네네. 이게 추격하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K-팝이나 드라마나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네네. 어떤 선도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아이돌로 한류가 촉발돼가지고 네. 이제는 이른바 한류 4.0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그죠. 한류 4.0은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기시다 하면 팀이, 네. 한국 문화가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에 방한한 기시다 총리의 얘기를 좀 우리가 인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 4차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다. 4차 한류군요. 네, 그렇게 일본에서. 이야기를- 네네. 4.0. 4.0. 예. 네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그냥 그 겨울 연가 그래서 주로 주부들이 이제 배용준 뭐 이런 그 아련하네요. 네, 뭐 이런 느낌이 1차였습니다. 2차는 네네. 초반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는 이제 소녀시대라든지 빅뱅이라든지 그게 네. 이제 주로 이제 케이팝 스타들이었는데 이제 일부 계층에 국한된 거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3차가 되면서 BTS, 뭐 블랙핑크 같은 이런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전방위적입니다. 전방위적이다. 네, 그러니까 네네. 한국 생각하면 힙하다. 네네. 그런 라이프 스타일 따라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 전반에 거쳐서 이 한류의 영향이 정말 스며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한류 4.0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 네, 특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편의점이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편의점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BTS가 가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BTS가 가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먹는 게 당신이다. 이제는 you are where you eat. 왜요? 당신이 어디서 먹느냐가 어디서 당신. 먹느냐? 왜냐하면 그걸 찍잖아요. 네네. 내가 이거 먹고 있다. 챌린지를 찍고 하니까 네네. 어디서 먹냐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제 한국 편의점에 가면 특히 말레이시아가 지금 한국 편의점 대박이 났습니다. 네네. 1년 3개월 만에 100개 점포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네네. 뭐 유례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가면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마치 한국에 온 것처럼 인스타를 올릴 수 있다. 인스타를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중요하죠. 네, 그 불닭볶음면 먹는데 한국의 배경이야. 근데 네. 여기는 말레이시아니까 네네. 그들의 입장에서 여행 안 와도 가성비 높은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한국이 소비되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CU라든지 그런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한국의 물건을 다 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편의점을 통한 이 한국 제품의 수출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네. 제가 코로나 전에 쿠알라룸푸르 출장을 갔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호텔 앞에 네. 한국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하다. 왜 우리나라 편의점이 여기 있지?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에 제가 말레이시아 출장을 못 갔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한국 편의점이 말레이시아에 널려 있겠다. 아니 그리고 한글로 한글로? 프로모션을 해요. 그게 한글로 더 좋아. 우리 옛날에 왜 네. 영어가 이렇게 쓰여져 그렇죠. 있으면 좀 네네.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제품을 넘어서 제품의 소비를 넘어서 어떤 한글에 대한 관심, 뭐 한글의 영토가 넓어지는 네. 그런 맥락도 읽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뭐 말레이시아나 뭐 그쪽 베트남이나 네. 그렇게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행도 많이 오고 그렇게 되겠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코로나 전에는 명동에 가면 중국어밖에 안 들렸어요. 네네. 근데 요새는요 네. 가면 말레이, 인도네시아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명동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막 그 히잡 쓴 그 무슬림 관광객들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시면은요, 이 한국에 왔었던, 그러니까 2019년에 왔었던 그 외국 관광객들을 보면 주로 중국 아니면 대만, 홍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물론 많이 오기는 하지만 네네. 이제는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비중, 즉 아세안이라고 하죠. 16.9%에 달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려 한 4, 5년 동안 거의 5배가 넘는 그런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의 그런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좀 더 매력적으로 알리고 또 와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개발하면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나비 효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 표를 봤더니 네. 아세안은 5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네, 네, 네. 것처럼 5배나 늘었고 네. 반면에 중국은 3분의 1 정도로 좀 축소가 되는 네. 그런 영향이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네. 아예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하는 나라들도 많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권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은행이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표현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고 포브스는 우리나라를 보고 개발도상국에게 매력적인 본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했고 또 어떻게 보면 네네. 이제 물량 공세로 이제 아세안이나 아프리카에 인프라도 깔아주고 하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려운 그런 상대인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아프리카처럼 또는 동남아처럼 이제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던 나라라고 그들도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과서 이런 데 보면 6.25 전쟁 시절에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네. 완전 용된 거 아닙니까? 비슷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가난한 그랬죠. 나라였죠. 진짜 네네. 장충체육관 같은 건 필리핀에서 우리를 원주에서 지어준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뭐 매력적인 나라인데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고요. 특히 새마을 운동 이런 게 우리는 이제 잊혀졌는데 네네. 오히려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이 새마을 운동을 어떤 자립적인 개발 모델로 삼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대규모 원조를 하지만 많은 부작용을 낳았거든요. 예를 들면 제프리 sak스 같은 세계은행의 슈퍼스타 같은 경제학자가 지원을 했는데 그 나라의 맥락을 잘 모르고 이렇게 대규모 원조를 하다 보니 그 나라에서 막 국경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생태계가 위협받는 이제 그런 일도 발생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대규모로 하진 않지만 뭐 그들의 마음을 좀 얻고 네네. 또 못 사는 나라 심정도 좀 우리가 알고 알죠. 이러니까 네, 우리 좀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들에게는 좀 따뜻하게 다가가고 네네. 또 가성비 높은 그런 원조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를 나가 보면 우리가 뭐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런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정리해 보면 중국은 땅도 크고 인구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대국이고 네. 그다음에 일본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보다 사실 몇 배 경제 대국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그 부자인 나라는 1인당 GNP로 따지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조금 전에 교수님 표현하신 그대로 제가 네네. 인용을 하면 네네. 매력적인데 위협적이지가 않다. 맞아요. 그 다음에 만만해 보이는데 부럽다. 네. 그 다음에 언제적 새마을 운동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네. 그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네. 우리도 한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 이러한 그 경향이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뭐 제가 국뽕은 아닌데요. 네네. 그래도 막상 해외에 나가 보면 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뭐 유학 오고 싶어하고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에서 네. 우리나라에 호감을 갖는 나라들이 많으면 네. 우리한테는 손해 볼 게 전혀 없겠네요. 그렇죠. 네네. 저거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저는 우리가 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게요. 네네. 일단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영토를 넓히는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네네. 그런 언어라든지 또는 교육제도 같은 것도 저는 네네. 많이 확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요. 해외에 유명한 법조인이라든지 판검사들을 불러들여서 이런 한국의 법 체계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나라의 그런 상류층들 또는
뭐 한국에 관심이 있는 그런 엘리트의 자제들이 지한파가 되면 그들이 한국을 배워서 그 나라의 법 체계도 만들고 교육 체계도 만들면 왜 우리가 옛날에 미국을 닮고 싶어서 미국식 교육제도나 또는 미국식 시스템을 만든 것처럼 한국의 어떻게 보면 법률 영토, 교육 영토, 모든 영토가 좀 확장될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뭐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제는요, 완전히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BTS 보세요. 네. BTS를 따르는 그 충성스러운 팬들을 아미라고 해요. 군대라고. 네. 근데 그 아미가 나뿐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BTS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가 이기고 지고 승자 패자가 뚜렷한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좋아요 하트를 많이 눌러주고 네네. 얼마나 많은 나라와 연결되느냐가 경쟁력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 게임의 규칙이 달라졌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우리의 모든 제품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로 좀 나갈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나라와 내가 궁합이 잘 맞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매력적으로 내 제품과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을까, 하트를 많이 받을까, 뭐 이런 어떤 게임의 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청년들 또 한국에서 이제 한계에 부딪힌 그런 기업인들이 딱 세계 지도만 펼치면 갈 때는 무궁무진하다라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네. 나라도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네네.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네네. 한국이. 그러면 한국 대중문화가 이제 힘이 있다, 파워가 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파워는 결국은 소프트 파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프트 파워는 말 그대로 소프트는 부드럽다는 뜻이고 네네. 파워는 힘이란 뜻인데 구체적으로 소프트 파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하드 파워라고 했을 때 정말 말씀하셨던 건 군사력이라든지 네네. 그죠? 또 뭐 경제력, 경제력. GNP, GDP 네네. 이런 건데 아무도 러시아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미소 짓게 되고 네네. 그 나라에 한번 놀러 가고 싶고 그냥 기분 좋아지고. 그렇죠. 이 네네. 부분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우리나라 이런 K-팝이나 K-드라마로 인해서 정말 국가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네네. 저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우리가 기술력도 더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나 또 어떤 안정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지속 가능성까지 같이 간다면 저는 굉장히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의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설명하는 최고의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이재 네. 그 경인교대 교수님 오늘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